그죠? 금으로 삼잖아요. 음력에 들어가 있죠. 붙인 덕 없다. 해보세요. 실전에 하실 때 해보면 억수로 재밌다니까요, 이게. 그죠? 붙이는 금이 되니까 금은 음력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붙인 덕이 없다. 여자는 시아버지가 여자는 그죠? 이게 여자라면은 금을 남편으로 금이란다. 수를 남편으로 삼고 수를 남편으로 삼고 수가 다시 그죠? 활을 갖다가 그걸 하죠. 활을 갖다가 저기 뭐냐면은 시아버지로 삼잖아요. 그러면 너는 시아버지가 주장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시엄마가 주장하는 곳으로 가면 반드시 그 집안이 시끄럽다. 그래서 가난이 아니면 시끄럽다 이거죠. 시엄마가 주장하는 곳으로 가면 가난이 아니면 시끄럽다. 라이트입니다. 그죠? 목일주 여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목일주 여자 같으면은 목일주도 그게 되는 거죠. 목은 똑같은 목이 겁재잖아요, 그죠? 시아버지가 주장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아버지. 시엄마가 주장하는 곳으로 가면 그 집안이 가난하거나 집구석이 시끄럽거나 분란이 반드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큰 개념으로서 오행을 그대로 배속시켜가지고 이대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토일주 같으면은 토일주는 그저 수를 처로 삼으니까 처가덕이나 마누라덕이 없다. 토일주는 처가덕, 마누라덕이 없다. 재미없습니까? 억수로 재밌는 거다니까 해보면. 토일주 여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목일주인데 뭐 남편이 자수성가하여 온 사람이다. 그죠? 남편이 자수성가 하였다. 그죠? 목은 어차피 음역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이니까 받을 게 없었다 이거죠. 받았으면 띵가띵가 세월이다 이거죠. 본인 일주 가지고 다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금일주는 기본적으로 형제덕이 없는 것이지만, 그죠? 일자는 뭐냐면 부친덕이 없다. 없다. 재성이니까, 그죠? 부친이 재성이니까, 그래서 금일주가 딱 왔다. 그러면 너희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를 만났네. 대사가 이래 나가면 되는 거죠. 금의 인수는 그죠 토고 엄마의 짝은 목이니까 그죠 목이니까 그죠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를 만났다. 받았는데요. 그거 까먹는다고 세월 보냈다. 그죠? 그래서 금일주 여자 같으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대로 우리가 따져보면 그죠?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그죠? 놀거나 주장하는 곳 놀거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주장하는 곳으로 시집을 금일주가 금일주 여자가 시아버지가 놀거나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곳으로 가면 그 집안 시끄럽다. 집구석이 시원찮다 이거죠. 결국 금일주는 그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곳.
그죠? 어떤 식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 건지는 지금 하나하나 안 짚어도 아시겠지?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수일주 같은 거죠. 수일주는 화를 철로 삼고 화에 그거니까 금이 저 장인이니까 그죠. 장인이 놀거나 노는 둥 마는 둥 노는 둥 마는 둥 땡땡이 장인한테 장가를 간다. 그 집안에 잘 나가고 있을 땐, 장인이 잘 나가고 있을 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 집안에. 장모 주장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확장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남편 일주가 수일주고, 그죠? 부인 일주가 목일주고 이러면은 일단 토금수가 나쁜 거잖아요, 그죠? 토금수가 나쁜 것인데 이 보면은 며느리 들어오고 살림 준다 이런 거죠. 며느리 들어오고 살림 준다. 결국 떨어져 살아야 된다. 살림이 준다. 이렇게 이제 자꾸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딱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면 떨어져 살아서 귀처럼 돌아가거나 멀리 가 있는 게 다 귀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같이 동거하여 지내면 반드시 문제의 발생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음양의 순이라는 거예요. 순. 이게 순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도 잘 맞다니까요. 억수로 쉽잖아요, 이런 거. 그죠? 너가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이 장가 왔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다. 하여튼 안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자꾸 확장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어느 날 갑일주가 태어났을 때 뭐예요? 이게 태기일법하고도 맞물려요. 갑일주라면 목일주잖아요, 그죠? 그럼 할아버지가 뭐가 돼요? 가면서라, 수가 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는. 그렇죠. 재성이니까. 그죠? 할머니는 극하는 거니까. 예. 그럼 수니까 뭐예요? 원래 음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야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맹모추네. 할아버지 인연이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태어나고부터 할아버지가 세태를 한다. 이게 이제 태길법을 쓸 때도 간단하게 이런 논리를 확장을 해놔놓으면, 이런 거하고도 다 맞물리는 거죠. 그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러 형태로 사실은 형태는 여러 가지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빈둥빈둥 놀든지, 그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뭔가 집안에 세태가 오든지, 그래서 추나추동 신사조합 중에서 언제를 한 번씩 그런 걸 해놓은 말이 있어요. 이래 보면 그 집안에 무슨 띠가 나면 어떻게 해서 그 집이 번영을 하고 세태의 과정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말만 쓱 하고는 설명을 안 해줘. 우리는 설명해 준다 이거죠. 이런 거하고 바람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정도 힌트면 어차피 기본적인 거죠. 확장은 충분히 가능한 어떤 힌트는 다 드린 거니까 보통 이런 걸 가지고 하시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의 확장 중에서 좀 잔재주라면 잔재주일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런 음력, 양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쓰는 게 뭐냐면 박이루 쌤의 12신살론 이런 거예요. 박이루 선생의 12신살론. 그 보면은 풀이를 보셨던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써먹기 정말 어줍잖게 막 적어놨다고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저래 써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쭉 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이제 고도화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박일우 쌤거 뭐 12신살론 이런 거 구해가지고, 보면서 이걸 이렇게 적용시킨다, 저래 적용시킨다.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신살론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많은 어떤 포괄적이면서도 그 실제적 동작, 행위, 이런 걸 더 많이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신살론이. 그래서, 저도 이제 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은 웬만하면 사설을 빼버리고 내용만 축축축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양이 오늘 한 게 많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죠? 이런 거죠. 일주 위주로 보지 마라. 일주 위주로 보지 마라. 일빈이 더 많다. 결국 이 일빈이 사실은 더 많고 일빈이 더 많다. 그죠? 전부 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전부 일주론에 빠져서 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전부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일빈도 어디다 짝을 짓느냐. 그죠? 짝을 짓는 형태가, 짝의 형태가 더 중요하다. 바보 온달은 신약했으나 짝을 워낙 잘 지어서 크게 발복에 발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군까지 가고. 그죠? 그래서 짝의 형태를 단디 봐라. 그럼 짝의 형태를 쪼개는 방법을 항상 연습해라는 거죠. 쪼개는 방법을 연습하라. 그 쪼개지는 방법에서 그나마 있죠. 합이나 충,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형, 이제 합, 충, 형, 파, 이 정도는 그래도 귀격이다는 게 실제로는. 이 정도면 귀격에 속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원진에 귀문이 막 붙으면서 공막 맞으면서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파격이 팍 쪼개지잖아요. 쪼개진 형태를 갖고 이 팔자가 오뎅 팔까요? 덴뿌라 팔까요? 이 해봐야 오뎅이나 덴뿌라는 같은 건데 붕어빵 팔까요? 떡볶이 팔까요? 아무거나 팔아라. 어차피 네 인생은 요 안에서 논다. 그거 해야 되는데 떡볶이 못 맞췄다 이래가지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 개나 꼬동이나 어차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사는 거 똑같다고 다 이 안에서 논다는 거죠. 요게 우리가 보게 되는 80% 이상이 거의 다 이런 형태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그래도 보기가 굉장히 드물다. 요소고 우리가 이제 쪽을 한 번씩 먹는다 이거죠. 잘생긴 것과 짝을 딱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보는 방식이. 이게 어떤 사주를 보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까 우리 쪼개는 거는 싹 다 해봤고, 그죠? 한 가지 더 요런 것들도 하나의 예문으로 오늘 들고 왔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런 팔자가 있다 이거죠. 이 팔자가 지금 교경설로 해가지고 볼 때 뭐 하겠습니까? 이런 팔자가 지지의 사오미 제국을 확실하게 깔고 있고, 그죠? 인성은 없다, 인수는 없다. 한 명도 이걸 맞춘 사람을 제가 못 봤죠,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난 걸 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팔자들이 가장 속기 좋은 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온 건데, 지방의 법원장입니다. 잘 보세요. 지지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사, 오, 미, 화국이 확 펼쳐져 있죠. 그 위에 밀고 올라온 놈이 뭐예요? 이게 기토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기토가 사오미 화국에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편관이라. 그러니 일반 행정이 아니고 법무라. 그죠? 거기에 정치성을 부릴 수 있는 상관이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죠? 그
정치적인 능력까지 있는데 지금은 부산의 저 법원장, 부산지방법원의 넘버 3입니다, 지금은. 인수도 없다, 이거죠, 이런 팔자를. 뭐가 잘났느냐. 요렇게 관이, 이런 거 한 번씩 봅니다. 그 생각보다는 많이 봐요. 뭐 미는 빠지더라도 딱 보면 요런 형태 딱 익혀두면 딱 보는 순간에 관 잘생겼다. 평관 잘생겼다. 딱 바로 드러나는 거라.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사람이 운도 좋았죠. 대운 흘러가는 거 보면 기, 경, 신, 임, 개, 했고 사, 오, 미, 신, 유, 술 가면서 걔가 박모도사가 풀이를 해준 걸 갖다가 그대로 설명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경, 신, 유, 인성운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그죠? 여기까지 계속 관과 인의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이거죠. 그 이제 갑술대운으로 오면서 넘버 3로 밀리면서 어찌됐든 중앙으로 도로 넘어온 모양이라는 거죠. 자, 개가 살을 보면 천을귀인 그죠. 이 천을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보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전부 다 장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많이 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오행적 대세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서 뭔가 모양을 갖추든지 이것만 잘생겨도 잘 살고 이것만 잘생겨도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팔자를 딱 펴는 순간에 단만 피해 다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나. 그죠? 여학생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자자. 이렇게 해자축 이렇게 몰린 팔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불리하게 쓰지만 분명히 불리함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남학생은 절대 불리하다 말하면 안 돼요. 왜? 남학생은 남자고 음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친의 상위라는 거예요, 벌써. 여학생들 병호일주에 오오 이런 거 있죠. 비급해왕에 안 좋다. 절대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잘 살겠다 해요. 양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그 대전제가 뭐냐면 결국 음양에 있는 것인데, 음양을 무시하고, 인간을 무시하고, 그죠? 남녀를 무시하고, 전부 다 공부한 노예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육친만 갖고 공부해갖고 나가니까, 때로는 이렇게 양기에 뭉친 이 학생 팔자 보고, 니는 앞으로 제치고 어쩌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더 큰 개념으로서 항상 음양의 개념을 잊지 말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해보라는 거죠. 오늘 거 가지고도 평소에 하셔갖고 안 풀렸던 거 오늘 거 가지고 다 풀어보면 거의 다 풀어질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다른 거 없이 하여튼 음양 중요하고 그치? 음양 위에 남녀 있고 어찌됐든 인간 위에 남녀 있고 남녀 위에 사주팔자 있고, 그죠?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고, 일단, 오늘 다른 거 없이, 진짜 잡설 빼고 딱 핵심만 했으니까 조금 빨리 끝마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거 갖고 또 들고 올 테니까. 예,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